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6월 14일 일요일 오후 6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금요일 장 마감 방송을 하게 됐냐면, 일단 목요일에 마감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결과를 좀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 금요일 밤에 마친 미증시까지 좀 확인을 하고, 어,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늦게 주말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 관점으로 지난주 증시 그리고 금요일장을 총평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10분 안착일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선물 옵션 결과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개인들이 성적이 좋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마지막에 개인들이 크게 벌었다라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았다 정도로 기관보다 더 잘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손익과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이 큰 범위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는 뭐 크게 벌었을 것이고 누구는 크게 잃었을 것이고 요건 있겠죠. 개인들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하진 않으니까 다 각계 격파이기 때문에 조금 막 편차는 많아도 종합적으로는 거의 뭐 큰 손익이 없었던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루를 남기고 기관들과 굉장히 다투면서 수익을 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기관들이 사실 목요일이죠, 목요일장까지도 계속 올라갔다면, 상승을 계속 보였다면 기관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겁니다. 외국인들은 어쨌든 3월부터 만들어 온 6월 만기 포지션이 상승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돼 있었고요. 롱 포지션이었죠. 그다음에 숏을 공략한 기관들이 하락하면 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관들의 손실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 마지막 날에 외국인들의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지막 날 방어를 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끝났고 개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워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미증시를 금요일장,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아침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에 결과, 그 전날에 이제 굉장히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떨어졌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7% 정도 완전히 떨어졌었잖아요. 급락했었고, 다음 날에 양봉을 둘 다 보여주지 못한, 다우와 나스닥이 양봉으로 마감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선방해줬다고 봅니다. 갭도 좀 충분히 뛰어서 시작을 했고, 하락한 범위를,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월요일에 양봉 하나만 잡아주면, 뭐 다우든 나스닥이든 마찬가지, 양봉 하나만 잡아주면, 나스닥이 좀 더 세요. 우리도 코스닥이 좀 센 것처럼. 양봉 하나만 잡아주면 아무 이상 없이 다시 원위치로 갈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3음봉으로 밑으로 내리면 사실상의 조정을 감내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9,000포인트 선까지 내줄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바로 돌아올리면은 여기까지 뭐 열릴 일은 확률이 낮아집니다. 대기 자금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과연 하루 더 갈지 아니면 일주일에서 2, 3주 정도의 횡보 하락장으로 갈지, 하락 조정장으로 갈지는 월요일 밤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에 뭐 선물 분위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월요일 밤에도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 우리 이제 아시아 증시가 먼저 조금 받쳐주면은 그렇게 마감할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우도 후퇴를 한다면 24,000포인트 때까지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다만 추세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상승으로 다시 받쳐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는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미국은 푸른봉으로 마감했지만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그거를 반영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했죠. 그래서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틀 연속으로 받치거나 아니면은 조정 나왔다가 뭐 3, 4일 정도 안에, 그러니까 즉 다음 주 정도 내에 더 추가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다시 원래대로 가르는 성질 관성으로 이어갈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어, 금요일에 시작했던 이 자리를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후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증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675선 정도까지는 단기 후퇴를 감안하시고 한 2, 3주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오는 한 주 정도의 흐름, 미국 증시는 하루 정도의 흐름이 더 중요하고요. 국내 증시는 한 주 정도 요 위에서 우리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을 볼 때 금요일에 어떻게 버텨줬는지에 따라 관심도를 좀 달리하면 됩니다. 금요일에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전일 종가를 뛰어넘는 상태로 끝이 났다면, 거기에 거래가 의미 있게 실렸다면, 그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한 주 동안 매매의 관심주로, 매매 후보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JNK 히터라든지 노터스라든지 특징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그 다음에 윌링스라든지 한번 비교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전일 만든 자리를 갭 하락 출발, 미증시가 막 7%, 다우지수가 7%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당연히 갭 하락 출발을 했겠죠. 했는데 힘있게 전일 종가를 회복하고 끝난 것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매매 후보가 좀 될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은 며칠 지켜보면서 회복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국내 증시를 좀 괴롭히고 있는 빅텍 자체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상당히 좋았는데 거의 외국인들의 노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국인은 다른 종목과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 외국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고, 원래 이제 빅텍이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특징들, 외국인들인데 외국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최근에 이제 빅텍이 흐름을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빅텍 vs 대북이라고 해놨는데, 많은 개인 투자들이 빅텍도 매매를 하고 대북주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빅텍의 탄력이 살아있다고 봐도 결국에는 트럼프 선거 전후 기간,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5개월 정도 동안,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동안 대북주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움직여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사실 트럼프가 다시 당선을 물론 다른 문제도 되게 많지만 그것도 중요한 한 문제였잖아요. 한 가지 큰 숙제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좀 징징거리고 있죠. 그거를 반드시 잡고 갈 겁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하고 그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사실 지금 많이 빠졌는데 뭐가 양호하냐? 거래 흐름 보시면 돼요. 거래 흐름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간 흔적들은 많이 없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힘만 들어오면 금방 한번 하루만 양봉 딱 잡고 거래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깔끔해져요. 그 정도로 한번 하루 이틀의 힘만 생기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대거 빠지지 않았다는 거, 자금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한번 양봉만 들어오면은 게임 끝 아닌가요, 원래? 뭐 차트 상한가 한번 들어가면 그 기존에 있는 거 빌빌 대던 거 한 번에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그걸 통해서 다시 매매를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흐름이 바뀌지 않나요? 추세가 바뀌는 상한가 한 번의 양봉으로 인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를 다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빅텍 그 반대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대조되는 종목군이니까 빅텍은 그럼 어떻게 되냐? 빅텍은 지금 뭐 보시면 외국인들이 늘 단타 매매를 주로 합니다. 비중이 외인 비중이 거의 없어요. 맨날 없습니다. 채우면 털고 채우면 털고예요. 채우면 올려서 털고 또 채우면 올려서 털고 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비슷해요. 자, 요 이틀날 판 수량이 약 92만 주 정도 될 겁니다. 자, 요 이틀날 산 외국인들의 수량도 약 92만 주가 됩니다. 여기 20만 주 똑같죠? 여기 대충 합치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동네를 이렇게 모아보면 합산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빅텍이 오랜 역사예요. 항상 늘 그래왔어요. 밑에서 빅텍이 외국인들이 좀 모으면 또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에는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서 계속 빅텍이 올라갈 여지를 줬죠. 그래서 항상 밑에서 외국인들이 모아갖고 올라가면 털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털고 나오고, 참 의심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들은 대체 어떤 외국인들이길래 요런 맨날 요런 수급을 반복하는가. 그래서 외국인의 그 흐름, 수급 신뢰도가 사실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당분간 모아둔 비중을 거의 다 털고 나왔다. 기본 비중급으로 떨어졌다. 1% 미만 정도, 거의 비슷하죠. 1%대. 그래서 빅텍이 뭐 사실상 좀 더 뭐 살짝 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더라도 어쨌든 빅텍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도 역사적으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라인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좀 더 가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봉으로 이 자리를 오랜 역사간 그렇게 뚫지는 못했어요. 정말 빅텍의 새로운 역사가, 빅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저기서는 또 강력한 매물대를 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거를 돌파하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거는 빅텍이 이제 10,000원을 가든 20,000원을 가든 이제는 새로운 판이 깔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남북미가 지금 완전히 다 대화가 전혀 될 여지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는 당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이랬던 적이 뭐 과거에는 없었나요?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한 문제는 증시를 뭐 좌지우지하는 거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종목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물량이 만약에 이게 가장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몇 주 안에 정말 지금 올라왔던 자리를 다시 한번 밀려서 3,000원대까지 또 금방 보러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빅텍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엄청난 내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빅텍 매매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양봉 하나에 힘 하나만 실고 대북 섹터 한 번만 들어오면은 다 깔끔해지고 흐름이 좋아지는 대북 쪽은 관심 대상이 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인디에프 같은 거라든지 뭐 아난티가 거래 대금으로는 현재 대장이지만 사실 흐름 자체로는 인디에프가 좀 강력한 편이에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사실 들어올 금요일에 좀 시도하다가 말았잖아요. 한 번만 더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깔끔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한 번만 쫙 치고 들어오면 차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그렇죠? 만약 이렇게 됐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거래가 막 빵 터졌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다 용서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안 그랬나요? 어떤 종목이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당장은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당장 이번 주는 또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금요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켜줘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거래가 터졌나, 아니면 끝난 종목 같나, 아니면은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면서 다음 기대감을 또 기약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점에 중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3월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3월 코로나 대폭락 이후에 3월 옵션 만기일 그 전후였잖아요. 그때부터 6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3월부터 그게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 9월까지의 어떤 포지션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물은 9월까지 상승 포지션에 가장, 일단 이미 외국인들이 그렇게 판을 깔고 있고 유지를 어떻게 시킬지는 좀 봐야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 9월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단기 조정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많이 올라온 만큼 바닥에서 80% 올랐어요. 코스닥 기준. 그 정도면 당연히 10%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 60%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언론이나 어떤 커뮤니티나 하여튼 어떤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개인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하락이 시작이다. 이제 인버스나 곧버스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찬스가 된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파생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의 분위기가 그렇고 뭐 환율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중간에 변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매일마다 마감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